안녕하세요. 다인TV의 다인입니다. 미 현지 시간 기준 3월 11일 드디어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됩니다. 공모가가 35달러로 책정이 됐는데요. 공모가 기준으로 하면 쿠팡의 기업 가치는 약 6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조 8천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쿠팡이 외국 기업으로는 지난 2014년 알리바바 이후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최대어가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나도 쿠팡 IPO에 참여하고 싶어 하셨을 텐데 안 된다는 거 사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경제 방송에서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ETF도 있었고요. 또 관련 수혜주도 있었는데요. ETF 중에 제가 많이 들었던 게 바로 르네상스 IPO ETF입니다. 그런데 주린이라면 그냥 전문가가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덥석 물 게 아니라 한번 검색 정도는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같이 검색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검색 방법은요, 이 ETF가 아니더라도 다른 ETF를 검색해 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해볼게요.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검색창은 바로 구글의 검색창입니다. 꼭 여기서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ETF 같은 경우 우리가 외국 ETF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구글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어떤 곳이라도 아마 정보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검색창에 해당 ETF의 티커 아니면 풀 네임을 좀 적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검색을 딱 해보시면요. 이렇게 관련 내용들이 뜨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ETF.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 파이낸스 야후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 르네상스 캐피탈.com에서 제공하는 게 있는데요. 이 르네상스 캐피탈이 이 IPO ETF를 만들어낸 데죠. 그래서 저는 이런 ETF를 직접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뜨죠. 자, 여기 맨 위에 보시면요. 르네상스 IPO ETF 풀네임이 나와 있고요. 티커 IPO가 있습니다. 이 티커가 뭐냐면요. 간단한 이름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내 증시의 경우 종목 코드가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종목 코드가 티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외국에서는 이 티커가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IPO 딱 기억하기 너무나도 쉽게 돼 있죠. 이제 이 아래를 보시면요. IPO ETF가 어떤 ETF인지 소개하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함께 찬찬히 보실까요? 왜 이 IPO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ETF를 갖고 있으면 미국 증시에 새롭게 상장된 회사들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이 ETF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설명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IPO ETF는요. 르네상스 IPO 인덱스를 따른다고 해요. 만약에 신규 상장된 기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 하면 최대한 빠르게 이 지수에 편입된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분기별 검토를 통해서 지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상장 후 거래가 된 지 2년이 지난 기업들은 분기별 검토 후에 지수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ETF는 상장된 지 2년이 안 된 기업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펀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해 놓은 건데요. as of가 이 펀드가 시작됐다는 날이 아니고요. 기준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티커가 IPO다. 그리고 어디서 거래되고 있냐? NYSE,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아셔야 할 부분들이 Total Expense Ratio, 요거는 이제 운용보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6%가량의 운용보수 펀드니까 나오고 있고요. 또 Shares Outstanding,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의 수익률 관련된 부분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항상 마켓 프라이스, 시장 가격하고 NAV, 순자산 가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도 보시면 크게 다를 바 없죠. 아주 살짝 미미하게 다른 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왜 다르냐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 가격은 진짜 시장 가격이에요.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기 마련이고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냥 그 시장 움직임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NAV는 순자산 가치, 여기서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증권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루에 한 번만 계산이 됩니다. ETF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을 수 있잖아요. 현금,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등 기타 등등 많은 것을 담고 있는 하나의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주식 종목 5가지를 담고 있는 ETF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ETF는 NAV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5가지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루에 한 번 형성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ETF의 실제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허니버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허니버터가 막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시장 가격, 소비자 권장 가격은 뭐 2,000원인데 허니버터를 사려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난 3,000원 줄게. 아니야, 난 4,000원 줄 거야. 5,000원, 6,000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마켓 프라이스. 근데 NAV는 2,000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 마켓 프라이스랑 NAV랑 큰 차이는 없지만요. 만약에 마켓 프라이스가 NAV, 순자산 가치보다 높다면 팔려는 사람은 이득이겠지만 사려는 사람은 좀 손해일 수가 있고요. NAV보다 마켓 프라이스가 낮다면 팔려는 사람은 손해일 수 있지만 사려는 사람은 이득일 수가 있죠. 이런 게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르네상스 IPO ETF의 수익률을 S&P 500의 수익률하고 좀 비교를 해놨는데요. 작년 한 5월 정도부터는 르네상스 IPO의 수익률이 훨씬 월등히 앞서고 있다. 이런 자랑 아닌 자랑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수익률도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한 번쯤 참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치로 딱 보여주는 데도 많거든요. 2021년 2월 28일 기준으로 1개월 수익률, 그 해 수익률, 1년, 3년, 5년, 그리고 이 펀드가 시작된 이후의 수익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작년 말을 기점으로 분기 수익률, 그 해 수익률, 1년 수익률, 3년, 5년, 그리고 펀드 시작 이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켓 프라이스랑 NAV랑 같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 다들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ETF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홀딩스, 이 ETF에 어떤 게 담겨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테마의 ETF라고 해도요, 어디서 나온 ETF냐에 따라서 담고 있는 종목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편입 비중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같은 반도체 ETF라도 인텔보다는 엔비디아를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ETF를 투자하고 싶다 하면 그런 거를 찾아가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인텔이 좀 더 끌려 하면 그 비중이 많은 ETF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테마가 같더라도 조금은 다 세부 내용이 다르니까 홀딩스 정도는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PO ETF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요. 일단 우버 테크놀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중이 10.7% 들어가 있고요. 줌비디오도 있네요. 줌비디오도 8.81%,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펠로톤 인터랙티브 각각 7%대, 핀터레스트도 7%대, 그리고 슬랙 테크놀로지, 리프트, 아반토 이런 것들 다 담겨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십 개가 되는 보유 종목을 다 일일이 알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비중이 좀 큰 종목들은 얘가 어떤 종목이구나 정도는 꼭 확인을 따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펀드 캐릭터리스틱스에 들어가 보시면 주로 어떤 섹터를 많이 담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줘요. 테크놀로지, 기술이 58%,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거는 임의 소비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필수 소비재가 아닌 것들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금융, 그리고 컨슈머 스테이플스가 필수 소비재, 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제조,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켓 캡이 시총이에요, 시총. 그래서 large cap이라고 하면 대형주, mid cap이라고 하면 중형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large cap이 100억 달러 이상인 거를 대형주라고 하고, 그리고 2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인 것들을 미드캡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large cap이 월등하게 많네요. 오늘은 이렇게 내가 ETF를 직접 검색을 해봤을 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들 함께 살펴보고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지 한번
같이 검색을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른 ETF들도 뭐 동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다 비슷한 형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갖고 계신 ETF가 있다면요, 이렇게 직접 검색을 해봐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뭐 어떤 거를 담고 있는지, 어떤 거에 치중이 되어 있는지, 수익률은 어땠는지, 이런 다양한 자료들 보시면서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